국회 국정감사장에 놓인 빈 의자 하나. 음. 이 빈자리가 그냥 빈자리가 아니라 우리 정치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렇죠.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안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국회랑 행정부 관계, 또 뭐 크게는 민주주의 작동 방식까지 논쟁이 되는 걸까요? 네,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으로 딱 지목된 인물. 근데 안 나왔어요. 이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이죠.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한 번의 해프닝 뭐 그런 걸 넘어서요. 국회 행정부 견제 기능. 이건 헌법적 원칙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공직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관점들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 바로 대통령실 국정감사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렸죠. 네. 핵심 증인 중 한 명, 바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 양반이 당일 감사장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름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 회의록에는 이름이 딱 박혀 있는데 정작 증인석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사실 뭐 이런 핵심 증인 불출석 논란, 또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하는 거, 이게 뭐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 이전에도 있었어요? 네,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특정 인물이나 뭐 특정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쟁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니까 여야 간의 공방, 이건 뭐 불보듯 뻔했죠. 엄청 격화됐습니다. 네, 아주 격렬했죠. 야당은 뭐 당연히 핵심 증인 나와라, 국회 권능 무시하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고 여당은 이거 정치 공세다, 딱 이렇게 맞섰죠. 그렇죠. 프레임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었죠. 그러니까 국정감사 본연의 균형, 뭐 정책을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대립,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출석을 둘러싼 핵심 쟁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아니 도대체 왜 안 나왔냐, 불출석 사유가 뭐냐 이거고, 둘째는 근데 그 불출석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 하는 점입니다. 우선 여당 쪽 입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 증인 채택 자체가 애초에 특정 인물,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을 겨냥한 정치 공세다, 이런 점을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네, 표적 감사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조하는 핵심 참모 아니냐, 직무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아니다 라고 부인했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제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핵심 참모를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도 있고요. 네. 또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해명했으니까 굳이 증인으로 나올 필요까지는 없다. 좀 과도한 요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야당이나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요, 이건 뭐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핵심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 국회 나오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 이거는 국회의 정당한 감사 권한을 그냥 무시하는 거다. 그렇죠.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죠. 또 나아가서 헌법에 딱 명시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이걸 약화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비판하는 쪽의 핵심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또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가 보장되는 건데, 네, 당연하죠. 이걸 피하는 건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맞아요. 숨기면 더 의심받는 건데. 네. 더 나아가서 이런 식의 선례가 자꾸 반복되면 아예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그냥 이름만 남는 거 아니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아주 강하게 제기됐고요. 이 과정에서 야당이 진짜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바로 만사현통. 그 표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모든 중요한 일은 김현지 실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딱 함축하면서 비공식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비선 실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거죠. 네, 상당히 강한 워딩이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가 인사위원장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만 네, 그런 해명이 있었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아니 공식 직함이나 절차 말고 비공식적으로 실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문제 핵심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렇죠. 공식 직함 뒤에 숨은 실제 역할이 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할하고 비공식적인 영향력, 이 사이의 간극에 대한 논쟁인 셈입니다. 이게 공직윤리나 정부 투명성 관점에서 볼 때 공식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는 좀 어려운 숙제를 남긴 거죠. 사실 정치 무대에서 이 빈 의자가 가지는 상징성, 이게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둡니다. 아, 그냥 비워둬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향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요. 그 답변 없는 침묵 자체가 책임 회피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와, 답변 없는 침묵이 기록이 된다. 무서운데요? 네. 빈 의자는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걸 넘어서요. 책임의 부재, 또 소통의 단절, 이걸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기호로 작용하는 겁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또 평가받게 되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속성상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려는 노력보다는 좀 감추거나 회피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네, 그렇죠. 빈 의자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기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세금 제대로 쓰고 있나, 정부 일 잘하고 있나 감시하는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핵심 기능이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가 딱 맞물려야 합니다. 자료 내와라, 증인 나와라, 그리고 내놓은 기록 우리가 검증하겠다. 이 세 가지요. 네, 그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핵심 증인, 딱 이 고리가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국정감사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때 감시 기능이 확보되는 건데 네. 특히 핵심적인 정보를 가진 증인의 증언,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키맨이죠, 키맨. 따라서 이 핵심 증인이 안 나온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감사라는 제도 자체의 목적 달성을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의혹은 해소 안 되고 논란만 계속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죠. 그런데요, 이 증인 불출석 논란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논란이 확 불거졌어요. 아, 네. 그 법안 논란 말씀이시죠? 네, 바로 특정 공직자의 재판을 임기 중에 멈출 수 있다,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 이름하여 재판중지법. 이걸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딱 맞물기면서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었죠. 근데 당연히 그렇죠. 삼권 분립은 기본인데. 특정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입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논란 끝에 추진이 중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그 발상 자체만으로도 헌법적 가치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요, 이 두 사건, 그러니까 핵심 증인 안 나온 거랑 이 재판중지법 추진 움직임, 이걸 따로따로 보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도 있었죠.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각인데요. 혹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잠재적인 사법 리스크, 이걸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국회의 감시 기능, 증인 불출석으로 막고 사법부의 판단 기능, 재판중지법으로 막고 이걸 동시에 좀 통제하려는 시도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혹 섞인 분석이 나온 거죠. 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직접적인 증거가 딱 뒷받침된 상태에서의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의혹이죠. 하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 바로 그 점이겠죠. 자, 그럼 이 빈 의자 논란이 가져온 파장,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첫째,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우려 중 하나죠. 국회가 정부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하면 권력균형의 원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약화되면 권력남용 가능성이 커지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정부의 소통 방식,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비판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기보다는 그냥 안 나오는 걸 택했다. 이게 결과적으로 불통이다, 오만하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요. 위기 상황에서 회피하는 전략. 이게 단기적으로는 논란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드는 아주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떳떳하면 왜 못 나오나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떳떳하다면 오히려 정면으로 설명하고 반론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논란을 해소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죠. 셋째, 국민들의 불신만 깊어지는 거죠. 만사현통 의혹, 이게 진짜냐 아니냐 국민들은 궁금한데 핵심 당사자는 설명 안 하고 정치권은 맨날 싸움만 하고 있으니 누가 정부를 믿고 또 누가 국회를 믿겠습니까? 네, 의혹 해소의 핵심 당사자가 검증의 자리를 피하는 모습.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에 대한 지지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으려면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신뢰 구축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요, 이 핵심 증인 불출석 문제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이런 건 거의 없었고 만사연통이냐 아니면 정치 공세냐 이 프레임 싸움으로만 흘러갔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빈 의자 하나가 국정감사 전체를 그냥 다 덮어버린 그런 형국이죠. 네, 실체적 진실규명이나 정책 대안 모색, 이게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인데 그것보다는 증인 불출석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갈등만 너무 부각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건 국정감사 제도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얘기되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상식, 그리고 원칙, 이걸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첫째, 핵심 증인의 출석. 이걸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예를 들면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거나 불출석했을 때 처벌 수위를 좀 현실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일 게 아니라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렸을 때 그 집행력을 확보하고 또 불출석 관련 사법 처리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좀 종합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료 제출 문제. 이것도 중요하죠.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그냥 시커멓게 칠해서 내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관행, 이것도 개선하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국정감사의 효율성은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에 크게 의존하거든요. 제출 기한이나 형식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숨기거나 부실하게 제출했을 때는 명확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세 번째는요. 국정감사가 무슨 연례 행사처럼 딱 특정 기간에만 집중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국회 활동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 기간에 모든 이슈를 다 다루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늘 있었죠. 네, 너무 짧아요.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연중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논의입니다. 이번 이 빈 의자 논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공적인 권력, 이걸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사적인 관계나 어떤 신뢰가 공적인 책임이나 절차보다 우선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빈 의자는 그 자체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설명하고 책임져라. 이런 요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직자의 책임은 뭐 사적인 관계나 신념 이런 게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평가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라는 게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공개적인 검증과 토론의 과정 자체가 바로 시스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거든요. 설명하고 소통하는 정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빈 의자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인물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건, 이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민주적 통제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약화, 공직윤리와 책임 정치의 원칙 훼손, 또 정부 불신 심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입법 논란은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맞아요. 유사한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성찰과 개선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 빈 의자가 던진 질문의 무게만큼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응답해 나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질문들 더 깊이 파고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핵사이다. 애정객이었습니다.